자, 5단계 패턴 학습. 이 5단계 패턴 학습의 원리를 녹여낸 것이 바로 이 교재,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싱크 패턴이라는 교재예요. 그 교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내려오면서 기차 안에서 읽었던 책이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책이었는데요. 부제가 뭐냐면 생각이 돈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기업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 특징 이런 걸 연구를 한 책인데요. 그분이 책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한 개의 단어, 키워드가 있어요. 성공 비결이 뭐냐를 말해주면 뭘까요? 여기서 빨리 힌트 찾으세요. 패턴 정답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기업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패턴. 그분은 4단계 패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간단하게 1단계는 소비였고 2단계는 모방, 3단계는 공동체, 4단계는 반복 이런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공부에 있어서도 패턴이 있다.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요? 공신의 기준으로. 공신들이 공부할 때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고 신비로운 영역일까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영역일까요? 보편적인 상식적인.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우는 방법이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 어디 가서는 못 듣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알아도 안 해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두 가지 하는 거죠. 첫 번째, 제대로 된 걸 알려주자. 두 번째는 그걸 지속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코칭 하잖아요. 코칭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외워놓으세요. 상담할 때 쓰시고 제대로. 두 번째는 꾸준히. 이게 코칭이에요. 코칭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대로, 꾸준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두 가지죠. 이게 코칭입니다. 자, 5단계 패턴 학습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부는 전체를 본 다음에 부분을 깊이 있게 보고 다시 전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성적은 개념학습 곱하기 약점학습. 성적은 그러니까 교차 횟수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자, 그럼 5단계 한번 볼게요. 이 5단계가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뭐 중간, 기말고사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공부의 시작과 끝은 없지만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이 있겠죠. 그러면 공부 방법을 안다는 것은, 제대로 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에 따라서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아는 아이, 이런 아이가 공부의 방법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의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무슨 학습과 무슨 학습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공부를 크게 둘로 나누면, 프로젝트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약점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크게 개념을 공부하는 것, 약점을 해결하는 것. 이렇게 공부가 나눠지고 그거에 따른 교재가 좀 다르죠. 개념학습의 교재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자, 이 기말 중간고사 프로젝트는 플러스 알파 교재가 있죠. 이 플러스 알파 교재는 이미 수업을 들은 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막히는 것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물론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혼자 공부한다고 봤을 때는 다른 교재, 자습서가 이제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인강 역시 플러스 알파 교재예요. 그러니까 인강은 최고의 복습의 자료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프린트 같은 것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노트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이것을 이제 보조 자료로 쓰는 거죠. 약점 학습은요, 문제집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는 여기다가 아이에 따라서 뭐 노트가 있겠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약점을 해결하는 그런 노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질문 노트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고, 수첩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크게 둘로 나뉘는데, 5단계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원리 설명드리고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1단계는 뼈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지을 때 뭐부터 하죠? 기둥, 기초를 다진 다음에, 기초 다진 다음에, 기초는 뭐냐면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토양 언제 만들었어요? 라이트 프로그램 하면서 토양 만들었잖아요. 시트 베이직 얻으면 챌린지 가지고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토양 만들었다고요. 토양 만든 다음에 뭐 세우냐면 골조를 세워야 돼요. 기둥 세워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는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골조,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은 집 못 만들잖아요. 물론 골조 없이도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집? 두 가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개집. 개집 골조 없어. 그냥 망치 갖다 못 갖다 그냥 그 판잣대기 갖다 뚝딱딱 붙이면 되죠. 움막집. 그냥 움막집 세우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움막집이나 개집처럼 하면 안 되죠. 공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공부의 양이 작고 난이도가 낮을 때 하는 공부가 마치 개집과 같은 움막집과 같은 공부예요. 그런 것들은 공부법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90점,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공부의 양이 많아지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난이도도 높아졌어요. 그때는 공부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조 세워야죠. 근데 고등학교 공부 갔더니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빌딩이에요. 아파트 빌딩 짓는데 그냥 뭐 뚝딱뚝딱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뼈대를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요, 뼈대를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살을 붙일 수 있죠. 근데 골조가 없으면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망가지냐면요, 이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축적하고 누적하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뼈대 세우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해서 조금만 세워놓고 그냥 털어버리고, 조금 공부하고 털어버리고, 누적하고 축적하는 공부를 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뼈대를 세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가 뭐예요? 이해를 이해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이 이해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 이해력을 결정하는 3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휘력이고, 세 번째는 배경지식입니다. 이것이 이해력을 결정하는 3요소입니다. 방법은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하고 있죠. 이 사선치기가 그냥 사선치기가 아니고요. 이해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인식의 틀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틀.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잘못 집어넣으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인식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사선을 치면서. 근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인식의 틀을 만들면 똑같이 읽었는데 잘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선치기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휘력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어요. 배경지식도 축적된,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읽어요. 그러면 어휘력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읽다가 뭐 해야 돼요? 모르는 것이 나오면 메모치기를 하자. 배경지식이 몰라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밑줄 그어는 거기다가 물음표 해놓자.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고.
이게 이제 기본 지식과 이게 두 가지가 기본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이것만 해도 공부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몰라도 그냥 외워버려. 시험 봐. 그 100점도 맞아.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진짜 문제가 된다고요? 고등학생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또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져. 축제도 계속 누적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머리 계속 털어놓고 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암기 문제가 안 나오고 응용 심화가 발전해버려요. 근데 응용 심화를 해결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왜 그런 거야? Y에 대해 답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앞에 이게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축적하는 공부, 그 다음에 Y에 대해 답하는 능력. 이게 이해식 공부예요. 이걸 언제부터 하자? 어렸을 때부터 하게 하자. 힘들지만. 그래야 축적하는 공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내가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는 공부까지 하게끔. 우리는 어느 때는 야 이거 뭐 그냥 몰라도 외워! 이렇게 시키긴 하지만 그건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를 위해서. 자, 세 번째는 정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리는 이쪽으로 와볼게요. 정리의 정의는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잘 버리기예요. 잘 버리기. 버리기를 못하면은 공부 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연결고리 찾아서 잘 버려야 돼요. 그것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싱크 트리나 싱크 맥 같은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 정리는 하려고. 여기까지를 개념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질문학습입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에는 하나는 나, 두 번째는 남. 내가 만든 질문, 남이 만든 질문. 내가 만든 질문을 뭐라고 하죠? 셀프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셀프 테스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서술형 평가 문제, 응용 심화 문제까지로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남이 만든 문제를 문제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제집은 3종이 있죠. 크게 개념 문제집,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문제집, 기출 문제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통합입니다. 시험 점수를 보면 이 질문학습 단계까지 가면은 저는 최상위권이 된다고 생각해요. 최상위권은 95점에서 100점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95점에서 100점 최상위권 점수를 받아. 그런데 통합은 무슨 의미일까요? 통합은요, 인재상을 담아놨어요. 인재상. 어떤 사람이 인재가 되죠? 두 가지. 하나는 연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결 능력. 우리가 오늘 역사를 가지고 훈련을 해볼 텐데 어떤 공부를 딱 했어. 그러면 그걸 하고 하다가 딱 마무리를 딱 해서 마무리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원페이지에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통합이에요. 그럼 연결해야만 통합이 되죠. 그리고 그 연결할 때 생기는 능력이 뭐예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중추에서 찌릿하는 그런 감동이 몰려오죠. 그걸 어떤 분들은 창의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융합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지식을 전체를 통합해서 창조하고 융합하는 그런 능력. 제가 전체 지금 5단계 패턴 학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했죠. 이런 거 만들어냈을 때 어땠을까요? 찌릿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메타코칭 전체 그림을 딱 만들어냈을 때 찌릿하지 않았을까요? 네. 전체를 연결했을 때 찌릿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 5단계 패턴 학습보다 공부법으로 볼 때 5단계 패턴 학습이 있으면 이 5단계 패턴 학습의 상위에 위치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 5단계 패턴 학습이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방법을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과목별 공부법이에요. 아까 이제, 늦게 오신 분들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했어요. 우리 최원유 원장님하고 이희정 원장님이랑 지금 엄마들이 그냥 교과서만 공부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 수학도 교과서만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막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원리를 통해서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과목별 공부법이에요. 이 과목별 공부법의 원리에는 우리 지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서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술 지식, 그리고 절차 지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술 지식은 개념 지식을 말하고요. 절차 지식은 경험 지식을 말해요. 자전거 타고 수영하는 능력이 이제 절차 지식에 속해요. 그런데 과목도 서술 지식의 학문이 과목이 있고 절차 지식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공부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연습하는데 훈련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과목이 있다면 서술 개념에 그 다음에 절차 경험에 이렇게 비율이 있다고 봐요. 비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과목으로 볼 때 사회, 역사 같은 과목을 80대 2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역사 과목은 교과서 80% 보고 문제 20% 보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면 8시간, 2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과목은 60, 40. 수학은 40, 60. 그러니까 교과서 40 보고 나머지는 다른 거 해야 된다고 설명하셔야 돼요. 교과서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다고요. 개념서, 개념을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석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굳이 나눈다면 국어하고 영어를 나누기도 해요. 왜냐면 영어가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외워야 돼. 그래, 조금 더 많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영어를 20대 80,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국어는 좀 적으니까 10대 90까지도 보는데, 이건 고등학생 기준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 국어 공부는 뭐 해요? 뭐 외우고 자습서 교과서 공부하나요? 지문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공부하고 문학 공부하고 화법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거 공부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가면은 자습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고등학생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건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이 국어하고 영어가 중학교 때 문제예요. 중학교 때는 거의 5대5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본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서술이라고 하는 외워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개념이니까. 외워야 되는 게 시간 비중으로 많아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국어하고 영어의 개념은 뭐예요? 외워야 되는 거. 문법 어휘죠. 문법 어휘. 그게 이 정도 비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게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이 훈련을 하느냐? 이게 많으니까. 국어 이런 건 작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이 되고 이런 연습이 되고 이런 패턴이 딱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뇌에 만들어지면 영어 문법 어휘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이들 훈련 많이 하는 아이들이 영어 단어 진짜 잘 외우거든요. 그리고 이 훈련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습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뇌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직접 실습해 보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